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인접 지역인 도내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 남산면 광판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아버지가 숨지고 20대 두 자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양양 지역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사회단체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고 양양구는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학교 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인접 지역인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경기도 발생 농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철원 돼지 사육 농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돼지 농장 입구. 돼지 8,000마리를 키우는 곳인데 차단봉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접 지역이라 긴장감이 더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안쪽과 바깥쪽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 누구도 농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농장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들어가려는데 이동 제한이 걸려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도 추가 설치됩니다. 철원구는 경기도와 통하는 국도 두 곳에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접 지역인 춘천과 홍천, 원주 등에도 소독 통제 시설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1곳이었던 거점 소독 시설은 이번 주 안에 18곳으로, 6곳이었던 통제 초소는 13곳으로 늘려 차단 방역에 나섭니다. 통제 초소를 늘리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농민들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농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가 돼 있어도 작은 야생동물들 침입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야생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 짐승들이기 때문에 밤에 울타리 쪽으로 해서 불빛 가지고 아니면 소리 나는 거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야간조를 편성을 해서. 북한에 이어 경기도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며 두 곳 발생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강원도 내 돼지 사육 농가들이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버지가 숨지고 두 자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층 주택 내부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거친 화마에 창문도 모두 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60살 최모 씨 집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살 최모 씨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함께 있던 최 씨의 20대 아들, 딸도 얼굴과 팔다리 부위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이 날 당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꽝 소리가 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구름버섯이 올라와서 화재 연기가 올라가고. 불이 나자 소방차 등 16대가 출동해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녀들을 포함해 불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학교 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급식 지원센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모든 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진 건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제 관심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냐입니다. 춘천에서 강원도 학교급식 발전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원도에서 키운 농산물을 강원도 학교 급식 재료로 써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공급과 유통이 문제로 꼽힙니다. 도내 시군에서 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춘천과 원주, 홍천과 정선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전역에 지역 학생 수를 고려한 권역단위 시군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이며 평균 급식 단가 3,000원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확대를 추진하는 강원도형 모델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지원을 하게 되고 학교 급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이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실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양양 지역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고 양양군은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청 앞 사거리. 40년 가까이 기다린 수건 사업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결정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사방에 걸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찬반 논쟁을 매듭짓겠다는 환경부 입장과 달리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탐방로 폐쇄를 건의하고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해온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는 19일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왔던 산악 민간 인명 구조원 배치나 환경 정화 활동, 산불 대응 등에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원정 집회도 불사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피눈물 나게 우리 국민들이나 강원도민이나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강원도 의회도 성명을 내고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한순간에 파기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양양군은 용역사 변호사 등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환경부 부동의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반박 자료 준비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백지화 통보가 철회되거나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에서 성난 민심이 계속 번지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백지화되면서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처럼 정부와 강원도, 지역사회의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의 알파인 경기장. 산림청 등은 산림 복원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구조리법이나 이제 법률상에도 시설물을 이제 영구적으로 그렇게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반면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 주민들은 올림픽 레거시의 보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협의기구 운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현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협의회가 연장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완료 시한은 당초에는 한 10월 달 정도였는데요.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장이 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있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무산에 따른 영향은 어떨까? 정부가 강원도 민심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알파인 경기장 시설 보존에 동의할 것이다. 혹은 환경에 무게추를 둔 정부가 원칙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색삭도는 오색삭도적인 부분인 거고 저희들은 가령산은 따로 봐야지 그거 같이 붙여놓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쪽이 뭐 안 된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협의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쟁점 현안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이르면 11월쯤에 알파인 경기장 시설의 향방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LH건설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법정 기준치를 넘은 곳이 도내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경욱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건설 현장에서 법정 기준치 1% 이상 성면이 발견된 작업장이 춘천 우두지구 지작물 철거공사장과 원주 태장 5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09 등 도내에서는 춘천 5곳, 원주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성면이 검출된 건축물을 철거, 해체한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성면이 공기 중에 날려 신체에 유입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최근 미국에서 밝힌 클라우드 사업 확장 계획에서 올해 5월 서울에 이어 춘천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내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3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인 춘천시 칠전동 삼성 SDS 데이터 센터의 일부를 오라클이 임대해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액 규모가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에서 2017년 콘텐츠 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매출액 113조 444억 원 가운데 강원도는 0.5%인 6,144억 원으로 전남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64%인 72조 4,275억 원으로 1위, 경기도는 21%, 23조 6,663억 원으로 2위에 오르며 사실상 두 곳이 문화 콘텐츠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는 2010년 매출액이 3,147억 원에서 2017년 기준으로 2배 정도 증가했을 뿐 그 비율은 0.5에서 0.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 남녀 성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춘천 소재 강원학생교육원에서는 여학생, 강릉 소재 사임당 교육원에서는 남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심리 치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생들이 숙식을 해야 해 프로그램을 같은 곳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며 올해 시범 운영 후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춘천시 교동 춘천 성림병원 앞 삼거리에서 병원을 나오던 아반떼 승용차가 맞은편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7살 A씨가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호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자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농어업인이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인 농어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도 마스크 보급과 야외 활동 제한 등 미세먼지 보호 대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